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금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는 또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전보다 금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진짜 어제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놀랐고 올해만 한 5번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금이 2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막 주식도 관심 많고 부동산도 관심이 많다가 요즘 그런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금은 안전자산인데도 갑자기 1년도 안 됐는데 막 20% 30% 오르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원래 금에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진짜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고 되게 유연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게 많아지니까 시장에 되게 재밌는 제품이나 투자 방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미래가 앞으로 많이 이 금 투자나 금 시장에 관련된 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막상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제 시세 관련된 뉴스가 제일 많고 그 외에는 뭐 금을 왜 24K라고 표기할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마 방금 말한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걸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따로 있잖아요. 뭐 금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뭐 정보라던가 실제로 대표님이 많이 듣는 질문들인 것 같은데 네. 뭔지 아시죠, 대충?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왔어요. 네.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종로에 금은방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질문이 참. 일단 종로가 그 사대문 가운데 딱 있잖아요. 종로 명동.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그 한양 사대문 안쪽에서 이루어졌는데 돈이 되게 그 안에서 많이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귀금속을 그 안에서 거래가 됐던 게 이제 전통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일제시대 이후 광복 이후에 60년대부터 한 명, 두 명씩 뭐 세공하시는 분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금은방 뭐 지금 흔히 말하는 금은방 소매점들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게 이제 하나 둘씩 쌓을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종로 3가 귀금속 산업의 메카라는 것도 그런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의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로 하면은 또 금 싸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사실 이 질문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제가 일반 소비자인 척하고 종로에서도 견적을 내보고 제가 제 집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도 견적을 한번 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2, 3천 원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금을 이제 되팔 때 있죠. 되팔 때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종로에서는 되파는 것도 막 여기저기서 똑같은 시세로 최고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비슷한 가격에 어느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집 근처에 있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금방에 가면 아무래도 내가 비교할 곳이 없고 내가 또 비교하려고 어디를 가게 되면 내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조금 더 가격을 속된 말로 좀 후려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종로에서 거래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뭘까? 지금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금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현물금, 실제 금을 구매를 할 때 제가 어디 사업자한테 사지 않고 개인한테 사면은 개인이랑 개인 간 거래를 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부가세가 낮기 때문이죠. 부가세가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에 10%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금도 마찬가지로 10%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부가세는 개인이랑 사업자 간에 거래할 때 부가세를 내는 거지 개인이랑 개인 간 거래할 때는 내가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금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살 때 시세보다 팔 때 시세가 더 낮잖아요. 근데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팔 때 시세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구매하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거래는 개인 간 거래를 하면 조금 더 좋게 이제 두 번째로는 금 ETF를 구매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금을 내가 주식처럼 만들어서 금이 선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에 따라서 금 ETF의 금융자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금융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검색하실 때 금 혹은 금 선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KRX 금시장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다양한 거래들을 하는데, 한국거래소가 이제 금 현물을 그대로 이제 증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전용 계좌를 이제 오픈을 하시면 그 안에서 금 현물을 이제 주식하시는 것처럼 쉽게 부가세 없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15.4% 배당소득세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금 표기할 때 99.9, 뭐 999 이런 식으로 표기하잖아요. 네. 좀 궁금한 게 100% 금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결론으로 말하면 100%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없고요. 금 덩어리는 여러 광물에서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련과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금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미세하게나마 다른 광물이 진짜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1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서 39, 49, 59까지는 있어도 절대 100% 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골드바도 브랜드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골드바도 브랜드별로 뭐 품질 차이나 뭐 가격 차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 말은 없습니다. 일단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품질이 사실 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골드바를 구매하는 거는 진짜 금의 그 중량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골드바는 함량이 49인데 49을 속이는 골드바 브랜드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량과 함량이 사실 확보가 된다면 금이 품질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죠.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왜 물도 내가 삼다수 먹는 거랑 이마트 물 먹는 거랑 에비앙 물 먹는 거랑 다 똑같은 원소기호인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골드바에 따라서 가격 책정을 브랜드마다 어떻게 하냐에 따른 가격 정책이 좀 다른 것 같고, 하지만 가격 정책이 다르다고 한들 내가 결국에 구매하는 거는 이 금을 이 정도 중량을 구매를 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되팔 때는 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돌잔치 때 돌반지를 선물하는 이유가 금은방 외에 순금 브랜드를 찾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